자, 아마 오늘 월부TV를 보시는 초등생 학부모 우리 구독자님들은 정말 반기실만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유튜브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유퀴즈를 통해서도 아마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건데요. 세금 내는 아이들 개념을 만들어낸 우리 오효진 선생님과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선생님 뵈려고 이제 이 넥타이랑 안경을 좀 샀는데 저 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아, 네, 오늘 알겠습니다. 좋은 얘기들, 재밌는 얘기들 한번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는 유튜브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첫 질문으로 드리고 싶은 건 가장 원론적인 얘기인데요. 네. 왜 갑자기 학교에서 아이들의 세금을 걷기 시작하실 거예요? 뭐 유튜브 채널을 제가 개설해서 운영도 하고 있지만 이 채널 이름 지을 때 고민이 많았어요. 일단은 경제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처음에는 뭐 월급 버는 아이들, 뭐 투자하는 아이들, 저축하는 아이들 이런 거 고민을 했었는데 교실에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정부 국회 활동 이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개념과 정치 개념을 좀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이 세금이라는 걸 중심으로 아이들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직업을 가지면 소득세라는 걸 내고 어떤 경제 활동에서는 세금은 붙으니까 그게 그렇죠. 딱 정확한 얘기인 것 같네요. 제가 이제 선생님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매번 나라 이름이 좀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이 삼다수국이었죠? 재작년이었어요. 재작년. 유퀴즈에 소개된 그때, 게 네. 2년 전이라서 삼다수 나라가 운영이 됐었죠. 지금은 무슨 나라예요? 올해는 지우개 나라입니다. 특별한 뜻이 있나요? 지혜로운 우리는 개성 넘치는 아이들. 이래서 아이들이 정해준 이름이죠. 아니, 혹시 선생님이 담임을 맡는 반 아이들은 좀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만 모여 있나요? 되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 네. 애들이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만들어줘서 또 이쁜 이름들이 매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지우개국. 지우개 나라. 네. 자, 그럼 이제 지우개국에서는 어떤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쭉 차근차근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우개 나라는 나라다 보니까 정부가 있어요. 나라 정부도 살림을 있고. 하는 정부가 있어서 세금을 걷고 세금을 쓰는 지우개 나라의 살림살이를 도맡는 정부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 살림을 위해서 필요한 이 법들, 나라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들을 만드는 국회도 있고 호호. 그런 이제 하나의 국가 안에서 아이들이 경제 활동을 실제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진짜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교실에서만 쓸 수 있는 화폐를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직업을 갖고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하고 세금도 내고요. 신용등급도 반 친구들은 관리를 하고 신용등급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은행에서 저축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하고 뭐 투자도 직접 하고 있죠. 뭐 주식 투자도 하고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청약 통장을 만들거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해야 할 그런 경제 활동들, 금융 지식들을 미리 좀 체험을 통해서 배워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사회초년생이라고 말씀은 하지만 이거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평생 죽기 직전까지 해야 맞아요, 되는 게 맞아요. 방금 얘기하셨던 저축, 투자, 부동산, 직업, 청약, 화폐 뭐 이런 것들을 죽기 직전까지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제가 궁금한 걸 몇 개 좀 물어볼게요. 네네. 직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직업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처음에는 제가 직업의 리스트를 만들어줘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직업에 지원을 해라. 교실이다 보니까 정말 제대로 된 직업을 만들긴 어렵지만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직업들이거든요. 보시면 뭐 급식 배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급식 정리원 친구들도 있고 교실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그리고 기상청장은 환기 담당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고 닫고 창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우체부가 뭐 교과서 이런 거 나눠주는 직업도 있고 또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뭐 은행원, 투자회사 직원, 도매 상인 이런 직업들을 교실에 마련을 해놓고 아이들이 하나씩 직업을 맡아서 맡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직업을 얻잖아요. 네. 직업 얻을 때 보통 우리는 서류를 내고 면접을 보고 네네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지 않습니까? 네네. 이 아이들은 이 직업이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일단 두 단계로 진행이 돼요. 1차는 서류 전형. 이거를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아이들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다라는 것 정도만 알 수 있게 과정에 대한 어떤 그렇죠. 경험만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런 직업 지원서도 쓰고 자격증을 따고 있거든요. 자격증 기준을 충족을 해야 또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1차 서류 전형 통과를 하고 2차에서는 면접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 반이 한 달에 한 번씩 직업을 바꾸다 보니까 좀 자주 바꾸네요. 네, 그래서 매달 20명 넘는 아이들을 면접 실시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그냥 가위바위보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이미 이 과정에서 직업을 얻을 때는 실력도 중요하고 운도 중요하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필요한 네. 자격 기준을 좀 갖춰야 된다를 알려주고 싶어서 자격 기준들을 만들어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있으니까 네. 수장, 대통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은 누군가요? 대통령은 제가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5년째 제가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3번 대통령을 하고 4번째 대통령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왜 선생님은 마음대로 대통령 하나 아무도 안 뽑아줬는데 왜 마음대로 대통령 하냐 이래서 작년엔 하야를 했어요. 아이고. 네, 하야해서 네, 작년에 저희 반 반장이 대통령을 하고 아. 네, 올해는 다시 제가 대통령직을 재임을 하셔가지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아까 직업표를 보니까요. 월급이 다 다르고, 네.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직종들마다 인기가 있는 직종이 있고, 좀 비인기 직종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소득도 그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네네. 인기 있는 직종은 또 어떤 것도 있습니까? 학기 초에는 활동 시작했을 때 아이들이 아무래도 월급이 많은 직업을 선호를 해요. 무조건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 초반에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해서 저희 반에 가장 힘들고 가장 일이 많은 직업이 급식, 배식원, 급식, 정리원 이런 직업이거든요. 교실 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직업들에 좀 몰리는데 뒤로 갈수록 단순히 이제 돈만 쫓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인테리어 디자이너나 아니면 또 은행원이란 직업이 있어요. 아이들 저축상품 관리해주는 그런 은행원 직업에도 좀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특히 그런 직업 좋아하더라고요. 도장 찍어주는 직업. 뭔가 이제 있어 보이니까. 네네네. 그래서 도장이 있는 직업들을 또 선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월급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네네. 선생님만의 이 월급 정한 기준 같은 게 있으세요? 우선은 제가 판단할 때 말씀드린 대로 좀 일이 힘들다. 육체적으로? 네, 육체적으로든 아니면 꼼꼼하게 관리해야 되든 일의 강도나 이 빈도나 횟수나 시간이 좀 다른 것보다 많다 하는 것들에 좀 월급을 더 많이 주는데 이걸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물어봐요, 직접. 그래서 우리 교실에 몇 번 해보니까 어떤 직업이 좀 월급을 많이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또 자기들의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럼 또 그걸 반영해서 또 월급을 조금씩 조절하기도 하죠. 야, 철저하게 자본주의 그 시장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세금도 뗄 거 아닙니까? 네, 세금 실제로 떼야죠. 세금은 어느 부분에서 떼요? 또 우리가 실제로 내는 세금은 엄청 다양하고 많잖아요. 엄청 세세하죠. 네, 근데 세세하게 설정을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또 너무 거기에 좀 치중하게 되는 것 복잡하니까. 같아서 저희 반 친구들이 내는 세금은 대표적으로 이제 소득세, 근로소득세 하고요. 소득세. 그다음에 법인세도 있어요. 아오. 네, 저희 반에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 회사의 소득에는 법인세를 매기고 또 실제로는 없지만 저희 반의 설정이 그래요. 책상이랑 의자를 나라 건데 너희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거다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라에서 이 책상 의자를 빌린 자리 임대료를 내라. 일종의 월세 개념으로. 그러니까 나라에 내라. 그렇죠. 그래서 나라로 들어오는 소득이니까 이것도 그냥 세금으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세금이 모였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세금은 어쨌든 나라 거지 않습니까? 정부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건 어디다 써요? 교실에서 운영할 때 쓰는 모습을 꼭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주면 애들이 아니 걷어가고 이거 대체 뭐 하는 거냐. 뒷돈 어떻게 챙기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세금은 이런 곳에 쓰이는 거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교실에 뭐 물건을 사온다 이러면 제가 임의로 금액을 정해서 세금 지출을 기록하고요. 또 교실에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있죠. 네, 그런 것들 처리할 때 아니면 일반 쓰레기 봉투 하나 배출할 때 이렇게 정말 교실 운영, 이제 지옥의 나라 살림을 사는데 필요한 곳에 이제 세금 지출처들을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모습 보여주고 또 장부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월급이 나오니까 어쨌든 월급이 모이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 개인마다. 네네네. 그럼 그 월급이 모이는 건 실제로 미소라는 화폐가 현물로 있어서 그걸 모으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찍힌 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해서 거래를 하는 건가요? 현물로 하는 게 사실 경제 교육 면에서는 가장 좋긴 한데 교실에서 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네. 계속 또 인쇄도 해줘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반에서는 용돈기입장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통장 형태로 아이들이 직접 수기로 기록하면서 돈을 거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이제 월급을 이렇게 적게 되면 사실 이게 실제 돈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가상화폐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아이들이 이거에 진짜 좀 몰입을 하나요? 이게 하나의 세계관처럼 운영이 되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이 활동 자체에 좀 몰입도는 높은 편이에요. 오. 그래서 가끔 이렇게나 진심이라고 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제가 좀 나쁜 짓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자 훔쳐드시고 네, 세금 횡령도 했을 때 네. 아니 우리 세금으로 선생님이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사 먹으면 되느냐 하기도 했고 아니 한 번 정도 먹으면 안 돼? 안 돼요.
임금체불도 한번 했었어요. 네. 일부러. 네, 일부러. 네, 일부러. 일부러. 네, 그래서 너희가 이런 너희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이걸 좀 하고 싶어서 임금체불을 했었는데 그때도 정말 어마어마한 난리가 났었죠. 네, 애들이 막 우리가 일했는데 왜 정해진 돈을 안 주느냐 막 이런 식으로 따지는 거 보면 그냥 진심으로 하고 있어요, 애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영상도 보고 지금 선생님 얘기도 들어보니까 아이들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단순히 그냥 월급 받고 세금 내고가 아니라 경제 활동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저게 효과적인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이제 월급을 받았어요. 네. 그럼 월급을 어디다 써요? 교실이다 보니까 좀 한정적이에요. 쓸 수 있는 곳은. 그렇지만 애들이 좀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소비처들을 만들려고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반 아이들이 쓰는 건 대부분 과자. 과자 사 먹기, 학용품 구매하기, 교실 급식하니까 급식 먼저 먹기. 네. 빨리 뭐 먹고. 골드 패스 같이. 네, 그렇죠. 먼저 먹기. 그다음에 하고 급식 배식을 하고 이제 핫도그나 이런 게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우선 가져갈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나라에서 자리를 빌려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할 수 있죠. 살 수 있죠. 자리를 사서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이제 임대료도 안 내고 앉을 수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분양받는 것처럼. 그렇죠. 돈이 남는 거는 우리 이제 직장인들은 그거 이제 저축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월급을 저축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단순히 벌고 쓰고만 하는 활동이 아니라 스스로 돈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일단 크게 이제 두 가지 돈 관리 방법, 저축과 투자 요 두 개는 교실에서도 알려주려고 하고 있죠. 그럼 어떤 저축을 하고 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요? 저축 상품은 사실 교실에서 적금도 만들고 싶은데 적금 상품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달 그렇죠. 꾸준하게 뭘 해야 횟수가 되니까. 너무 많아지고 이자 계산도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고 해서 저희 반에서는 이제 정기 예금 상품만 있고요. 대신 기간은 좀 여러 개로 정해져 있어요. 기간은 뭐 짧을 때는 4주짜리 상품도 있고 뭐 긴 거는 12주 정도 상품이 있는데 이게 기간에 따라서 금리도 달라지고 또 저희 반에 아까 아이들이 신용 점수와 신용 등급을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반에 대출 활동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차선책으로 신용 점수가 영향을 주는 이제 예금 금리, 예금 금리에 영향을 줘서 저희 반 친구들은 이제 신용 점수 등급이 올라갈수록 더 높은 금리로 저축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죠. 여기 나와 있네요. 네네네. 지우개국의 금리표입니다. 네. 그럼 이 신용 등급은 어떻게 결정이 돼요? 신용 등급은 교실에 돈을 빌리는 활동이 없어서 그냥 교실에서 지켜야 하는 시간 약속들. 지각이나 아니면 과제 제출 이런 것들 가지고 신용 점수를 산정을 하고 있어요. 투자 상품들은 또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처음 이 활동을 할 때는 사실 투자 상품이 그거였어요. 제 몸무게 투자 상품. 있었고. 그래서 제 몸무게가 올라가면 수익을 얻고 줄어들면 손해 보는 걸 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몸무게 투자 활동은 안 하고요. 이제 진짜 주식 투자에 대한 것을 좀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네네네. 그러면 실제 그 코스피나 코스닥 그걸 보고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하나요? 처음엔 그렇게 할까 했는데 저도 이제 물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분석을 못하는 걸 우리 보고 시키네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는 아이들도 너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실제 코스피나 코스닥 그런 주가보다는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주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냥 교실에 주식회사를 세워버렸어요. 그럼 그 주식회사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돼요? 우선 아이들한테 사업 아이템을 하나씩 구상을 하라고 하죠. 모둠별로.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도 나오는 게 제가 시간을 주고 모둠별로 이제 사업 설명회를 준비해라. 단 이 사업 설명회를 듣고 투자자들이 너희 회사에 투자한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식 회사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한 거죠. 그럼 바로 이해가 되겠네요. 그렇죠.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주식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정확한 개념은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주식에 그냥 주식은 돈을 벌 수 있는 거 막 돈이 복사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뭐고 주식 회사가 무엇이고 주식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걸 좀 알려줄 수 있는 활동을 만들고 싶어서 주식 회사란 사업을 위해 필요한 돈을 주식을 발행해서 모으는 회사다. 그래서 너희의 목표는 400미소 모으기다. 20미소짜리 주식 20주 발행해서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아라. 이렇게 하고 이제 이런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주식회사가 설립이 됐잖아요. 네. 그 주식회사는 수익을 어떻게 만들고
배당금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어떤 식으로 배당금을 나눠줘요? 수익은 실제로 교실에서 사업을 하죠. 1년 동안. 오. 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사업 아이템으로 저희 반 아이들은 다 자기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업의 상품, 재화나 서비스를 이제 비용을 지불을 하고 네, 이렇게 장사를 해서 매출을 얻는 거고요. 배당금 같은 경우는 이게 1년이면 끝나야 돼요. 1년짜리 활동이니까 그냥 끝날 때 이 회사 재산 모두 이 주식의 주인들, 주주들이 무조건 그냥 다 n분의 1로 n분의 1로 나눠 갖는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분석해야 되는 게 이제 최종 이 회사의 마지막 재산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얼마나 우상향할 수 있을 그렇죠. 것인가. 네, 이 회사가 내가 50미소로 이 한 주를 샀을 때 마지막에 50미소보다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적게 받을 것인가를 좀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지우개국에는 주식회사가 몇 개가 있고 어떤 종류의 주식회사가 있어요? 제가 작년부터 이 활동을 했는데 너무 많으면 관리가 힘들어서 5개로 좀 제한을 5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5개였고 올해도 이제 5개 주식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5개 중에서 제일 잘 된 거랑 제일 안 된 거 어떤 회사예요?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일 잘 된 회사는 아무래도 과자 파는 회사. 과자 파는 네, 회사. 과자 파는 회사들이에요. 좀 제일 안 된 회사는 역시 과자 파는 회사. 오! 였는데 똑같이 과자를 파는데도 이게 어떤 마케팅 방법을 쓰고 어떤 사업 전략을 쓰는지에 따라서 고객들이 이제 찾는 빈도나 이런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주가도 엄청나게 차이 나고 마지막에 받는 배당금 차이도 엄청났어요. 이것도 아이들에게 엄청 큰 배움이 되었겠네요. 무조건 이 아이템이 좋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템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도 올라가는 사업이 있고 내려가는 사업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을 것 같고 부동산 특히 우리 월부 이제 구독자님들 부동산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자리 내가 좋은 자리를 이제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사실 부동산 활동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됐어요. 이제 부동산도 투자처 중에 하나이고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이들이 앉아있는 책상과 의자가 실제로 부동산 활동과 연결 지을 수 있는 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근데 처음 이제 경제를 배워가는 단계에서 이제 주식 투자까지 정도만 알려주면 되지 굳이 지금 이제 부동산을 또 너무 치열한 투자처로 알려주기는 좀 사실 부담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교실에서 그럼 사회초년생한테 부동산 관련 지식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청약통장이랑 이런 분양 요 정도만 알려주자 해서 사실 저희 반은 수요와 공급이 거의 일치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쨌든 자기 자리 하나씩 다 어쩔 수 없죠. 1대1이죠. 네, 그래서 현실과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청약통장 만들어서 내가 지금은 빌려서 앉아있는 자리를 분양받아서 살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선호하는 위치들도 있고요. 근데 교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짝지가 누구인가. 네. 그게 제일 크죠. 네, 사실. 인기가 많은 아이가 앉은 옆자리. 그렇죠. 친한 친구가 앉아있는 그 옆자리가 제일 인기가 사람마다 다르죠. 대장단지 옆에 있는 단지가 제일 인기가 많은 거는 너무 찌들었나요? 대장단지 옆에 있는 게 제일 비싸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초등학생들은 사실 집중력도 그렇게 높지가 않고 자기가 흥미를 느끼지 않으면 이런 활동들을 귀찮아하기도 하고 안 한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실제 아이들은 반응은 어때요? 안 한다고 하는 아이들은 없나요? 우선 대놓고 안 한다 이렇게 한 아이는 다행히도 5년째 없었어요. 야, 정말 좋은 거네요. 네, 없었던 이유가 일단은 재밌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그리고 유치하다고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른들이 하는 것들을 좀 그렇죠. 축소판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물론 100% 완벽한 참여가 이루어진다라고는 또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른 활동들에 비해서는 참여도나 몰입도나 이런 것들이 좀 높은 활동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은 반응이 어떠세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은 경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도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변 동료 선생님들의 반응은 어떠세요? 약간 부담을 갖지 않으시나요? 그런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못하는 활동들을 또 그 선생님께서는 그 교실에서 또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활동을 무조건 같이 합시다 강제를 하진 않아요. 다만 만약에 해보고 싶다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활용한 자료나 이런 노하우들은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도 이 활동을 또 시작한 선생님들이 요즘 들어서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정말요? 한 몇 반 중에 몇 반 정도가 이 활동을 하고 있나요? 올해는 저희 학년은 이제 다 하고 있어요. 네. 오, 정말요? 네, 활동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하고는 있다. 네, 어쨌든 나라 만들고 이제 화폐도 만들어서 운영은 하고 계세요. 그러면 몇 반 정도가 있죠? 저희 학교는 7반까지, 6학년이 7반까지 있어요. 정말 이게 좋은 영향력의 아주 좋은 예시네요. 진짜 모든 학생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경제 교육을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잖아요. 네네. 원래 근데 귀찮을 수 있고 선생님 원래 일도 되게 많으실 거고 근데 어떻게 이 세금 내는 아이들이라는 컨셉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뭐 제가 유튜브를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만 2019년에 전혀 이제 유튜브 상관없이 내가 몰라서 힘들었던 그런 똑같은 일이 아이들에겐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교실에서 1년간 운영을 했고요. 원래 교사의 본연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렇죠. 또 제 특색과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영역, 제 본업과 관련지어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사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생산해내는 이 활동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누가 시켰더라면 아마 이렇게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는 직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내 분야를 개척하는 것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다 보니까 조금 힘들기도 하죠. 당연히 안 해도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근데 재밌어서 계속하고 그게 다른 사람들이 좋게 봐주시고 또 그걸 따라하는 분들도 막 생기시다 보니까 더 힘이 나고 더 이제 재미가 더 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5년째 좀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아이들 경제교육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워낙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어렵게 다가오기 때문에 네네네. 집에서 이걸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지를 되게 감을 못 잡으신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집에서 실제로 엄마 아빠와 할 수 있는 교육들이 좀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회가 돈에 대해서 되게 쉬쉬해 왔어요. 그쵸. 그러니까 얘기 못하게 하고 특히 금기시해왔죠. 맞아요. 네. 아이들이 얘기하는 건 특히 더 금기시해 왔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생 해야 될 일이거든요. 좀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그 역할을 학교는 또 제한적이에요. 그쵸. 저도 1년 하고 끝나거든요. 시간이 또 제한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정에서 좀 쭉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가 어리더라도 이 돈에 대한 개념, 돈이라는 것이 이 교환 매개가 되는 것이다.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 먼저 아이에게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면 뭐 나중에 뭐 주식 투자 이런 건 뒷얘기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 돈을 쓰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교실은 사실 한 20명 정도 인원이 되니까 뭔가 나라를 하나 세워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좋은 환경이지만 집에 가면 많아봤자 4-5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내 아이들을 위해서 집에서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들이나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 반에서 아이들이 돈을 처음 버는 방법이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거거든요. 이제 근로소득이죠. 근데 그 뒤로는 이제 저희 반 사업소득도 있고 뭐 이제 금융소득, 저축이나 투자도 있지만 첫 번째는 저는 근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돈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교육을 하려면 아이가 스스로 한번 돈을 벌어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집에서도 충분히 직업을 만들 수 있어요. 직업을 만들고 아이가 정해진 일을 한 대가로서 이제 용돈이 아니라 급여 형태로 받기 시작하는 게 이제 소득에 대해서 배우는 첫 번째 단계다. 그러면 아마 아이들이 내가 번 돈이기 때문에 돈을 바라보는 시각에 조금 차이가 생길 거예요. 그러네요. 그냥 받은 돈이랑 내가 일해서 받은 돈 이런 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우선 시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제 시각의 차이죠. 용돈과 급여는 진짜 한 끗 차이인데 그걸 집에서 만들려면 선생님 말씀하신 뭐 설거지하면 1,000원, 쓰레기 버리고 뭐 500원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이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집안에서 하는 모든 일을 애들이 돈으로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집에서의 모든 일들이 돈으로 환산되는 거. 설거지 500원, 뭐 빨래개기 1,000원, 청소 2,000원 이렇게 해두면 그럼 이거 하면 얼마야? 다른 거. 돈이 매겨져 있지 않은데도. 그러면 돈 안 줘? 그럼 안 할래. 혹은 지금까지 돈 받고 열심히 했는데 애가 그냥 이제는 안 받을 테니까 안 할래요. 나 그냥 안 하고 이만큼은 받고 살래. 그렇죠. 그럼 아예 그냥 일도 아예 안 하고 집안일 안 하고 그냥 돈 안 받을래요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요. 지금까지는 돈 줄 테니 해라.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집안일 하나하나에 비용을 매겨서 이제 건당 매기는 것보다는 그냥 한 영역 있죠. 아이가 도맡아서 하는 한 영역만 이제 아이가 직업으로 만들고 그 직업을 횟수가 아니라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책임지고 열심히 한 대가로 이제 급여를 받도록 하시고
나머지 집안일들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이 영역으로 좀 남겨두시는 게 좀 그런 부작용들을 완화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예시네요. 왜냐면 저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심부름 500원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보니 부작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한 영역을 정해서 기간제로 주는 게 진짜 월급 같은 그쵸, 느낌이 네. 드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좋다. 그럼 이런 방법들 말고 조금 더 상세하게 뭐 어떤 노하우들이 좀 더 있을까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렇게 급여를 정하게 되면 그걸 고민을 많이 해서 얼마 줘야 그쵸, 적당할까요? 적정한. 네, 그러니까 애한테 뭐 용돈이 됐건 뭐 급여가 됐건 뭐 우리 애가 5학년인데 얼마를 주면 적당할까 물어보시는데 그걸 제가 정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똑같은 돈이더라도 아이에 따라서 상대적인 거거든요. 어떤 친구한테는 엄청 여유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친구한테는 엄청 부족한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책임지는 이 소비의 영역에 따라서 저는 이거를 부모님하고 같이 협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연봉 협상하듯이 사실 부모님이 고용주가 되는 거잖아요. 고용주와 이제 노동자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너의 가치를 증명해라 스스로. 네, 아니면 설득을 시키던가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이제 그 급여 금액을 정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 이걸 저는 문서화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반도 계약서를 써요. 근로계약서를.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급여는 얼마인지 언제 받는지 만약에 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을 문서화해서 좀 객관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네, 좋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가서 돈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하면 좀 긍정적으로 잘 잡아줄 수 있을까? 그런 데에 대해서 노하우는 또 있으실까요? 이거는 부모님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배우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돈만 쫓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생활 속에서 무조건 돈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 저축을 강조하시는 분이라면 애는 저축 이렇게 생각이 들 거고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을 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생활 속에서 본인이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좀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익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데 선생님이 이제 5년 정도 그 세금 내는 아이들 나라를 이제 운영을 하셨잖아요. 다 성공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분명히 중간중간 실패 사례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안 했어야 됐다. 애들한테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을까요, 혹시? 벌금. 네, 벌금을 했었거든요. 네, 첫 해에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안 해요. 아예 벌금 제도가 없어요.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벌금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벌금을 내게 하면 처음에는 무서워서 행동을 조심해요. 근데 시간 지나면서 벌금이 얼마 안 된 돈이 되죠. 자산이 계속 늘어나니까 자기 자산이. 그러면서 벌금 내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하던 아이들 중에 몇몇이 돈 내면 뛸 수 있네. 돈 내면 우측통행 안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벌금을 내므로 인해서 아이들의 죄책감이 줄어요. 나는 이거에 대한 소위 말해서 면죄부를 얻었다. 그렇죠. 돈을 내고. 내가 잘못은 한 건 인정하는데 이만큼 돈 내서 대가를 치렀잖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모습들이 보이고요. 또 세 번째는 저희 반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같이 해결해 보자라고 의견을 내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벌금 얘기부터 해요. 우리 반 질서가 너무 안 지켜지는데 어떤 방법을 쓸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러면 질서 안 지키면 백미소 내게 해요. 이런 얘기들만 하고 이 벌금이란 게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쟤도 띄었는데 저는 왜? 그러니까 동생도 맨날 저렇게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벌금 내요?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벌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지금은 아예 싹 없애버렸어요. 그럼 가정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겠네요? 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의 용도로 돈을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1년 동안 이제 운영이 돼서 학기 말에는 세금도 좀 쌓이고 아이들이 또 주식회사로 번 돈이던 자기가 월급을 저축했던 어쨌든 미소들이 많이 쌓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미소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처리를 하세요? 이것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는 노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계속 그냥 돈 관리를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1년으로 끝이 나는 활동이니까 아이들이 모은 자산을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쓰게는 해야 될 것 같았어요. 본인이 만든 자산이니까. 그래서 쓰긴 쓰되 좀
가치 있는 소비, 의미 의미 있는 있게. 소비를 했으면 좋겠어서 마지막은 자선 경매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가지고 온 물건, 제가 준비한 물건 이렇게 모아두고 이제 경매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모인 금액은 이제 우리 반의 이름으로 다 모으고 이제 남아있는 세금도 같이 더해서 이제 기부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디 기부하고 싶은지 기부처도 같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고 이제 제가 미소를 좀 실제 돈으로 바꿔주죠. 바꿔준 다음에 우리 반의 이름으로 이제 기부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선생님 개인 돈으로. 어쩔 수 없이 제 개인 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돈을 써가면서까지. 아니 근데 너무 궁금해서요. 네.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 이거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안 해도 되고 내 돈 쓰고 하는 건 아까울 수도 있고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들이지만 내 돈을 써서 뭔가 기부를 하고 내 돈을 써서 과자를 사서 이 아이들한테 주고 이런 것들이 아까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도 이전엔 기부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뜻하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 안 되는 쉽지 않죠. 돈이라도 네. 2, 3만 원만 하더라도 치킨을 차라리 사 먹는 게 그럼요. 이런 생각이 들 아니, 수밖에 사람이라면 없는데 다 똑같죠. 그래서 네. 좀 저한테 강제성을 좀 마련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기회로 기부하는 습관을 나도 한번 가져보자. 그러니까 내가 기부하는 습관이 있어야 아이들한테도 이런 기부와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도 있고 재밌어서 마무리를 짓는데 이보다 더 좋은 활동은 없는 것 같아서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 정말 진심으로요. 제가 뭐 유튜브나 이제 아니면 뭐 유퀴즈 봤을 때도 그렇고요.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니까 훨씬 더 뭔가 이 일에 대한 진심이 느껴지고 이렇게 모은 돈으로 너희들의 소비에도 쓸 수 있지만 너희들이 정말 의미 있는 곳에다 기부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선생님은 마지막 꿈이라고 할까요? 목표 같은 게 있으세요? 지금 당장 재밌는 걸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지금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하다 보면 또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활동과 관련해서는 정말 나라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 무역 활동, 이제 나라와 나라 간의 교류, 뭐 여권을 만들어서 옆반으로 이제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옆반에 들어갈 땐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환전을 해서 또 가고 환전도 해야 되고 뭐 이런 활동도 해보고 싶긴 하고요. 다른 선생님들이 이 활동을 조금이라도 더 쉽게 좀 편하게 도입할 수 있게끔 좀 그런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를 하나 세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나중에?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 학교 보낼게요. 제 자녀가 있으면 그 학교를 보낼게요. 투자도 조금 해주시면. 투자도 할게요.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말 진심으로요. 정말 이런 분들이 뭔가 교장 그리고 학교의 뭔가 대표자가 되면은 정말 아이들한테 좋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갈 때는 우리 또 옥효진 선생님께서 아이들 연령별로 어떻게 좀 경제교육을 자세하게 할 수 있는지를 잘 알려주실 겁니다. 2부도 함께 시청하시죠. 부동산을 아예 몰랐었어요. 감으로 대출 한 이 정도면 되겠지? 사장님한테 그냥 물건 보여달라 그러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나? 너나이님이 강의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A to Z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아파트 이름만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딱 알려주시는 게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까지 계산해보지는 않았었거든요. 부동산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매물을 어떻게 봐야 되고 그걸 어떻게 매수까지 이을 수 있는지 그거를 진짜 하나하나 다 체계적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은 이런 프로세스로 해야 되구나.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집을 봐야 되는구나. 이런 가격일 때 굉장히 싼 가격이구나.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이 강의를 듣는 거를 망설이는 분들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맞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너무 체계적이었고 정말 신뢰가 많이 가는 강의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만 보면 내 집 마련만큼은 후회 없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